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최신 이슈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비트플러스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조춤하고 해시레이트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세장의 막바지 단계를 의미하고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대에서 장기 바닥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어준과 동시에 그동안 많이 흔들렸던 투자자들에게 그나마 안심이 되는 요소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된 약세를 보이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이더리움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머지 업그레이드 후 이더리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가격 분석에 대해 브리핑 드릴 예정이 오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너무 어렵다고 주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포스로 전환된 가운데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것은 블록을 검증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 스테이킹 프로세스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는 작업을 시작하고 실행하는데 주말 전체를 다 써야 했다. 그러다 보니 일정이 바쁜 사람들은 실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유용성을 포장하지만 아직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경험을 공유하고 이더리움 초창기를 회상하고 있는데, 사용자 친화적인 옵션이 나오기 전에는 블록체인 상호작용도 어려웠다라고 언급하며 노드를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설정이 어렵다는 것 외에 대역폭 소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한 사용자는 대역폭 소비가 높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사용이 종료될 위험이 존재한다 말했고, 다른 사용자는 인터넷 데이터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 스테이킹 이익을 없앨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다른 커뮤니티 회원은 스테이킹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은 스테이킹을 무료로 돈 버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사실 그렇지 않다. 사실상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머지 후 긍정적인 발전도 있었고, 일일 블록 생성량이 6,000개에서 7,100개로 18% 증가하는 등 이 외에도 검증인이 트랜잭션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3% 감소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머지 업그레이드로 블록 생성량 증가와 트랜잭션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 감소 등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업그레이드 전에 비해 스테이킹 등 여러가지 요소가 많이 어려워졌고, 어려워진 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다가가기가 더욱 어려워져 접근하는 투자자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나오거나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일반 투자자들에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분석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더리움은 하락세를 늦출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약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200달러에서 1300달러 사이에 강력한 지원을 통해 1400달러 이상을 뚫기 위해 집중하고 있지만, 이 같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1350달러 구간에서 뚫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가격은 최근 머지라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벤트가 있기 며칠 전부터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 자료를 인용해보자면, 현재 대규모 투자자가 판매 압력에 크게 기여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1000개 이상의 이더가 있는 주소의 수는 6516개로 정점을 찍은 지 며칠 뒤인 9월 22일 6356개로 감소했습니다. 보이시는 차트를 보면 이러한 고래 주소가 아직 덤핑을 중단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집단에는 6329개의 주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고래가 가격을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이 1200달러에서 1300달러 사이의 지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고래 주소에서 나오는 압력으로 인해 이더가 2000달러까지 상승폭으로 진출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황소는 일반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락 채널의 중간 경계 저항인 1350달러 위에서 움직임을 유지할 모멘텀이 부족한데, MACD를 자세히 살펴보면 들어오는 매수 신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자는 구매 주문을 확인하기 전에 12일 EMA가 26일 EMA 위로 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평균선 위의 MACD 움직임은 이더리움 가격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의 구간을 잘 돌파해준다면 1400달러까지 추가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을 돌파 시 이더리움의 가격은 2000달러까지 오르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가격이 오른다면 투기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더 많은 구매자가 지속적인 돌파에 베팅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의 구간을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더리움의 최근 소식과 가격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더리움은 역사적인 업그레이드인 머지 병합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약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호주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낮은 금리 인상 및 미국 구인 건수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등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욕 증시 급등으로 인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반등이 앞으로 큰 변화의 신호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 상승 전환점이 될지 기대가 큰데, 지금의 시장은 금리 인상 및 전쟁 리스크 등 외적인 리스크와 더불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가정하에 당분간 이더리움의 가격은 큰 변동성과 더불어 그다지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매수를 위해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당분간은 관망하시며 지켜보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최신 이슈에 민감한 시장인데 갑작스러운 반등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로 정보로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